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테슬라 실적 추정치 상향. 올해 차량 인도 153만 대 전망.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올해 테슬라의 인도량이 기존 예상치인 138만 대에서 153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고 소프트웨어의 기여도도 높아지면서 마진 기대치도 더 높이고 있다면서 텍사스와 독일의 생산 방식 변경과 새로운 공장이 테슬라가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종종 경쟁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테슬라의 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묻지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자체 생산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합대 의견을 갖고 있으며 목표 주가는 $1,300로 화요일 종가보다 26% 높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영상 진단 혁신 나선 나녹스. 핵심 반도체 램즈 100% 한국 생산. 나녹스가 14일 요즈마크르 코리아 회의실에서 의료기계 산업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나녹스 아크의 차세대 기술과 비전을 선보였다. 이스라엘 의료 영상 기업인 나녹스는 영상 진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높은 시스템 비용이라는 점에 착안해 저비용의 의료 영상 기기를 개발하고자 설립됐다. 나녹스 CEO 에레즈 멜처는 나녹스는 충족되지 않은 글로벌 의료 영상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며 진단 영상 기기 부족, 영상을 판독할 방사선 전문의 부족, 환자와 의사 간 데이터 연결, 분석의 부족함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의료 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없거나 제한적이고 나머지 3분의 1도 의료 영상 검사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이미징 시스템을 대량 비치하기엔 비용이 막대하고 질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녹스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의 관점이 아니라 의료 영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무게와 가격을 줄인 소형 스캐닝 장치 나녹스 아크를 개발해 지난해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인 북미방사선학회 2021에서 최초로 시연하기도 했다. 나녹스 아크는 한 번의 단층 촬영으로 여러 크기의 환자와 신체 부분을 단층 촬영 캡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정 엑스레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구형 쉘 경로를 따라 튜브를 기울이고 전환하며 현존하는 전통적 2D 엑스레이와 CT 기법의 격차를 줄인다. 나녹스 아크는 구매 가격도 매우 낮거나 무료로 제공된다. 스캔당 지불 방식인 경우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나녹스 자체 비용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멜처 CEO는 나녹스 아크는 CT와 달리 거의 모든 클리닉에 위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이 CT가 있는 대형 의료센터로 외래 의뢰를 받지 않고 최신 의료 이미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층 영상 합성 장치는 재구성된 이미지를 제공하기에 추가적인 이미징 조사가 불필요해진다. 즉, 의사는 이를 1차 이미징 또는 후속 조치를 위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나녹스는 한국에 $4천만 투자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작년 초 매입한 1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상설 공장이 건설됐고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나녹스는 나녹스 아크의 핵심 부품인 램즈 반도체 칩 튜브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램즈 칩 생산은 100% 한국 생산 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의 모든 임시 램즈 생산 시설은 용인 공장 건설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된다. 용인 공장은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을 증설하고 이를 위한 클린룸도 청주 공장의 3배 이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5,150개의 나녹스 아크 글로벌 배포를 위한 9개의 메사에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2024년 말까지 1만 5천 개의 나녹스 아크를 배포할 전망이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전기버스 업체 프로테라와 배터리 협약. 상용 트럭 나올까? 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전기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프로테라의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한 상용차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니콜라는 자사 전기 상용차인 트레 등에 프로테라의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프로테라는 전기버스 업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업체로 전기버스와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전기충전소 등 사업을 하는 업체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며 업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니콜라 측은 프로테라 시스템은 전기, 수소연료전지 모두에 편입될 것이라며 프로테라가 오는 분기부터 시제품을 전달하면 오는 4분기부터는 프로테라 시스템 기반의 니콜라 전기 및 수소 트럭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레는 마크 러셀 니콜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 15일 공개한 전기 상용 트럭이다. 완충 시 56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니콜라는 2023년부터 독일 울름 트럭 공장에서 수소열 유전지로 구동되는 트럭을 양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앞서 니콜라의 불거진 사기 논란으로 시장에선 큰 주목을 받진 못하고 있다. 니콜라는 지난해 9월 공매도 투자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며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7월에는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니콜라가 여태 홍보해온 것과는 달리 전기차나 수소열 유전지차와 관련한 생산 설비가 전혀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니콜라는 지난달 시험용 트레 2대를 미국 운송 서비스 업체 토탈에 납품하기도 했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포드, 남의 차 투자로 돈 방석. 리비안으로 9조 7,700억 원 수익. 미국 완성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투자로 지난해 4분기에 82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리비안의 나스닥 상장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포드가 다음 달 3일 분기 실적 공시를 앞두고 리비안 투자 수익을 비롯한 몇 개의 특별 공시사항을 내놨다고 전했다. 아울러 포드는 82억 달러의 리비안 투자 수익 외에 리비안 투자에 따른 9억 달러의 비현금 이득은 2월 3일 발표할 연간 회계연도 실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현재 리비안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포드는 2019년 리비안에 5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기차 공동 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고 이후 투자 규모를 12억 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이후 포드는 지난해 9월 리비안 이사회에서 탈퇴했고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을 철회하면서 독자적인 전기차 전환 전략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드는 리비안에 대한 12% 지분을 계속 갖고 있으며 이 지분의 가치는 지난달 초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한다. 포드는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한편 리비안의 주가는 기술주 급락 속에 8.49% 급락한 73.16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찍었다. 반도체 부족 문제로 R&D 전기 트럭 등 차량 인도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2023년으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낙폭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안은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11월 나스닥 상장 직후 5거래일 동안 120% 이상 폭등했다. 시가총액으로 테슬라 토요타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 루시드, 결함투성, 고객 불만 폭주한다. 제2의 테슬라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논란을 휩싸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인도를 시작한 프리미엄 세단형 전기차 루시드 에어 드림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루시드 에어 드림은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보다 약 160km 더 긴 837km의 주행거리로 출시와 동시에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루시드 에어 드림은 일부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채 출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루시드는 판매에 앞서 모든 드림 에디션에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자동 비상제동, 차선 이탈 보호, 교통신호 인식 등이 포함된다. 이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문제는 루시드 에어 드림을 받은 고객들이 약속과 달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루시드는 뒤늦게 이달 말까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향후에는 필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루시드는 2007년 아비에타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제조업체로 출발했다. 2013년에 테슬라 모델 S 개발 당시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터 롤린슨이 CEO로 합류하고 2016년 루시드 모터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루시드 경영진은 올해 차량 2만 대를 생산해 22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루시드가 고비를 맞았다며 제2의 테슬라로 도약하려면 더욱 정교한 전기차를 제작해야 한다고 했다.